우리나라 고용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?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? 발표되는 십자랑,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는 어쩐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매달 발표되는 고용 통계를 보면요,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대요. 그런데 이상하죠?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경기가 확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기는 좀처럼 어렵습니다. 아니, 취업자 수는 는다는데 왜 내 살림살이는 그대로인 것 같지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이 이상한 고용 지표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공식 데이터랑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, 이 둘 사이의 간극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? 자, 바로 이 지점인데요. 공식 보고서를 보면 총고용,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이 숫자 하나만 봐서는 우리 경제가 정말 건강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. 오히려 더 중요한 진실을 가리는 뭐랄까 시프리한 안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안개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? 여기서 바로 공공일자리라는 어쩌면 예상치 못한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. 최근 몇 년 동안 이 공공일자리가 고용시장의 전체 판도를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거든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데요.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4.3%에서 7.2%로 와, 거의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.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늘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. 우리 고용시장의 체질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물론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유가 있죠.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또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사회 참여를 돕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하거든요. 이건 그 자체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. 이 상황을 건강검진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? 그럼 이해가 아주 쉬워요. 총고용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 딱 보이는 그 몸무게 숫자랑 똑같습니다. 몸무게가 늘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만 그게 건강에 좋은 근육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빼야 할 지방이 늘어난 건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잖아요.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진짜 체력, 그러니까 근육이 얼마나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. 경제의 진짜 민낯을 보여주는 지표, 바로 민간 고용입니다. 민간 고용,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. 전체 취업자 숫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일자리를 쏙 빼는 거예요. 마치 커피 위에 뜬 거품을 걷어내는 것처럼요. 이렇게 하면 정부 정책의 영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장의 활력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얼마나 늘고 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경제의 진짜 혈액순환이 어떤지 보여주는 셈이죠. 자, 두 지표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왼쪽의 총고용은 공공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기가 별로 안 좋을 때도 숫자가 괜찮게 나올 수가 있어요. 반면에 오른쪽의 민간 고용은 이런 부분을 싹 걷어내기 때문에 경제의 진짜 체력이 어떤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런 분석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이사도 민간 고용이야말로 경제의 진짜 순환적인 흐름을 더 잘 보여준다고 강조한 적이 있거든요.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신뢰를 받는 경제 분석 방식이라는 뜻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새로운 렌즈, 민간 고용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과연 어떤 진짜 모습이 보일지 궁금하네요. 첫 번째 증거입니다. 이 그래프는 두 지표가 실제 우리의 소비 활동과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데요. 이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거의 쌍둥이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 민간 고용의 수치가 더 높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간 일자리가 늘고 줄 때 우리 지갑 사정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.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시면 민간 고용이 물가와도 더 긴밀하게 짝을 이뤄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.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고 경기가 활발해지면 이게 실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더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총 고용 숫자보다 이 민간 고용 지표가 우리의 소비나 물가처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진짜 경제의 신호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.
그럼 이제 이 민간 고용이라는 새로운 창을 통해서 최근 우리 경제가 어땠는지,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. 꽤 충격적인 숫자죠? 마이너스 8만. 이게 바로 2025년의 민간 고용 갭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. 여기서 갭이라는 건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를 말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원래 이만큼은 성장했어야 할 민간 일자리가 예상보다 무려 8만 개나 부족했다는 뜻입니다. 우리가 왜 경기가 안 좋다고 느꼈는지 바로 이 숫자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.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. 이 전망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맨 오른쪽 민간 고용 갭입니다. 2025년에는 8만 개나 부족했지만 2026년에는 그 부족분이 2만 개로 크게 줄어들고요. 그리고 2027년에는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됩니다. 바로 민간 경제가 드디어 회복세에 접어든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. 이 표가 우리에게 말해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앞으로 발표될 전체 취업자 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이 좀 둔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공공일자리 증가세가 줄어들기 때문이죠.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진짜 엔진인 민간 부문은 훨씬 더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숨어 있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고용 지표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습니다.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헤드라인에 나오는 전체 취업자 수에만 머무르지 마세요. 그 너머에 있는 민간 고용이라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. 우리 경제의 진짜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이제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.